저는 교수님을 좀 알지만 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랑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운동처방학과에 근무하는 임승길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야구와 관련된 약간의 인연이 있다면 예전에 하늘스포츠의학 클리닉 그리고 국민체력센터에 있을 때 야구 선수들 운동을 좀 많이 지도했던 경험이 있고 아주 짧게나마 아주 짧게입니다. 아주 짧게나마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선수 트레이너 협회 사무총장을 거쳐서 제가 그런 경험을 쌓은 이후에 야구 관련해서 이제 논문도 쓰고 책도 좀 집필도 했었고 그리고 야구와 관련해서는 KBO에서 윈터 미팅 할 때 제가 한 2번 정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KBO 육성위원회에도 2년 정도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야구도 좋아하게 되고 다른 교수님보다는 야구를 조금은 더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야구인이시죠? 야구인이라고까지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그냥 1인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을 처음 뵀던 게 이제 그때 2016년도에 그 나주에서 KBO 유소년 아카데미 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예, 예, 그 예, 강연장이랑 이런 거를 좀 잘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예. 힘든 일을 수월하게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9월 24일 오늘이더라고요. 4년 그런가요? 전. 예. 와, 이게 웬 우연의 일치인가 해가지고 별거 예. 아니지만 왠지 놀라운 전 세계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사실 교수님을 좀 뵙고자 이렇게 시간을 부탁드린 이유는 이제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 예, 네. 누가 봐도 알기 쉬운 운동 손상. 예. 이 책을 최근에 임승길 교수님하고 지금 토론토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김병원 원장님, 유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너로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김창선, 신윤아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공조를 쓰신 이 책이 제가 제목에 낚여서 샀는데 누가 봐도 알기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왜 조금 그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일단은 그 제목처럼 쉽게 쓰려고는 쓰는데 해부학 용어 같은 거는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한다고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고유한 그렇죠. 명칭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고 의학적인 내용도 살짝 있는데 운동에서 보면 의학이 좀 어렵고 네, 의학 쪽에서 보면 운동이 좀 어렵고 이제 네, 그 중간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용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의 해명이었고요. 예, 이게 보니까 저는 일단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에 계시는 어떤 운동부, 뭐 감독 코치님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이제 고용해서 쓸만한 형편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 컨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에 뭔가 어떤 적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탐구해보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좀 살펴봤는데 그 보면 일단은 이게 학부생들 주로 이제 이쪽 전공하려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만들어진 교재 같은 느낌이 좀 예, 강하게 좀 들긴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이게 교재를 타겟으로 특히 이쪽 전공 한 2학년 정도, 네, 고학년보다는 한 2학년 정도를 타겟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트레이너가 저도 이제 관련된 이런 책들은 사실 처음 접하는 거여서 트레이너라든지 하여튼 요 관련된 운동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일단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래도 좀 현장에 계신 야구 지도자분들이나 뭐 관련된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좀 일선에 계신 감독 코치님들이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독을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예, 느낌엔. 맞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간중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거나 선수에게 여기 보면은 부위별로도 이렇게 손상이나 재활에 관한 예. 콘텐츠들이 좀 있어서 보고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예. 본 정말 무지한 입장에서 본 관점이고 요거를 좀 학교의 감독 코치님들이 좀 흉내라도 좀 내본다든가 아니면 좀 이걸 좀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왠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음. 그래서 현장에 계시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부위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6장 같은 경우는 팔꿈치 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도하는 선수 중에 팔꿈치에 무슨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팔꿈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망라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네. 그 파트를 보시고 네네. 해당 그런 손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럴 때마다가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네.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좋지 않을까. 네. 이걸 뭐 학부생들처럼 현장에 계신데 이제 지도하기도 바쁜데 이걸 그렇게 하시는 거는 현실감은 좀 떨어지고요. 네. 그 케이스가 생겼을 때 참고 자료 정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히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중고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많이 다친다고 하던데 학생들 보면 이제 조금씩 계속 아픈데 특히나 야구 선수들은 뭐 어깨, 팔꿈치 이렇게 다쳐서 이제 운동부에서 살짝 열애가 돼서 외부에 있는 센터 같은 데서 재활을 하고 일정 시점이 좀 지나면 이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완전하게 회복돼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보통 이제 팀의 룰이나 규율 같은 게 있어서 보통은 좀 일찍 합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치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각 단계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 이 시기에는 좀 이런 운동들을 하면 좋겠구나 하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시는 코치님들은 뭐 요거 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선수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해당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뭐 재활을 했던 분이랑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요것만 보더라도 좀 필요한 운동들이 적절하게 잘 이미지가 아주 다양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책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넘어가고 몇 가지 그냥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만 좀 접어놨는데 예. 여기 보면 하나 여기 이제 초기 대응 매뉴얼에서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거 라이스가 이제 손상 시에 초창기 매뉴얼이라고 해서 안정, 레스트, 얼음찔진, 찜질, 아이스, 압박, 컴프레션 그리고 엘리베이션 이걸 따가지고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좀 다른 얘기를 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라이스의 시대에서 뭐 MC2의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M을 뭐 무브먼트 움직임 그다음 뭐더라 C는 컴프레션 똑같은 것 같고요. 엘리베이션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이싱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아이싱 뭐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아이싱을 했었는데 요새는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좀 아이싱을 하기보다는 좀 움직임에 기반한 어떤 회복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미국 쪽에서는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혹시 교수님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아이싱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한다는 건 특히 이제 공을 던진다는 건 공을 안 던져도 이제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면이 피부로 덮여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이 내부에 있는 근육과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조그만 손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특히 많이 던진 투수들의 경우는 어깨, 팔꿈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엄청나게 열이 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두게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좀 뻣뻣해지고 그 ROM도 좀 가동 범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를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증이 좀 가라앉고요. 통증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기 염증이 생기면 좀 조직이 붓게 되거든요. 네. 붓게 되면 공을 던져서 아니면 운동을 해서 다쳤던 조직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던 주변 조직이 있는데 그 붓기에 의해서 생긴 압력이 건강한 그런 조직으로 가는 산소 전달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붓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소 공급 부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붓기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붓기도 좀 줄이고 건강한 조직이 산소가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대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싱을 하는 거거든요. 얼음을 대주면 산소를 조금만 공급해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부상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 목적으로 이제 아이싱을 하는데 꼭 아이싱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붓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미 한 20년 전에도 보면 용병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투수인데 끝나고 나면 자기는 아이싱 안 하겠다 하고 소염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목적은 같은데 그걸 얼음을 주느냐 소염제를 먹느냐 아니면 가볍게 운동해가지고 그 부위에 대한 쌓여있는 피로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제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느냐 이제 방법적인 건데 뭐 방법은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아이싱이 나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백 yes or no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좀 증상의 어떤 심한 정도라든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김병건 원장님 이 책 공조하신 김병건 원장님한테 초등학생 어느 분이 부모님이 어떤 모임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공 많이 던지는 날 아이싱 해야 되냐. 김병건 원장님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초등학생들은 아이싱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공을 많이 안 던졌으면 좋겠다. 아이싱 할 일이 없어야 된다. 예. 아주 우문현답이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